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중요한 한마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상대적으로 부자들이 더 자주 쓰는 말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되게 간단한 한마디를 할 거거든요. 생각보다 이 말을 안 쓰실 겁니다. 바로 그 말은 뭐냐면은 할만한데입니다. 해볼만한데, 할만한데. 자, 할만한데 이거를 최근에 언제 써보셨나요? 별로 없으실 거예요. 별로 없으실 겁니다. 왜? 일단은 왜 이 말을 부자들이 더 많이 쓰고 왜 이 말을 쓰면 잘 되냐? 그걸 제가 차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할만한 데는 뭐냐면은 기존에 내가 접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뭔가를 시도할 때 할만한데 해볼만한 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뭔가 새로운 일이 없었거나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말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뭐 되게 엄청난 도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먹는 거라도 평소에 먹던 게 아니라 안 먹던 거 먹을 때도 그러니까 먹어볼 만한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삶이 이렇게 루틴이 계속 똑같이 갔다면은 거기에서 여러분이 할 만한 데를 써볼 일이 없죠. 근데 저는 고약가님이랑 정말로 일주일에 몇 번을 통화하면서 왜냐면은 계속 새로운 사업 구상을 하고 새로운 베팅을 하기 때문에 할 만한데 야 그거 해볼 만한데 이 말을 정말 자주 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만한 데랑 할 수 있다랑은 다른 말입니다. 할 수 있다는 되게 확정적인 말입니다. 할 만한데, 해볼 만한데는 되게 리스크를 고려하면서 가능성을 따져보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할 만한데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은 가능성을 닫지 않는 거예요. 제가 스터디언에서 했던 얘기들을 쭉 살펴보세요. 되게 여러분 일관됩니다. 그러니까 할 만한데 자꾸 이걸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왜 할 만한 데는 달고 살아도 돼요. 왜 아직 뭔가를 하겠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일단은 고려는 해보겠다. 내가 이거는 가능성은 닫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할 만한 데는 입에 달고 사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 할 만한 데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할 만한 데는 여러분의 역량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리스크 감당 능력을 기반으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뭔가 사볼 만한데, 뭔가 이렇게 시도해볼 만한데, 뭐뭐 할 만한데 이걸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되게 간단한 사례를 설명드릴게요. 여러분한테 갑자기 달리기를 10km를 해보라 그러세요. 아니면 10km는 좀 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25km, 그러니까 뭐 하프 마라톤, 뭐 한 20km 조금 넘게 뛰어보라고 해보세요. 저는 할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혀 할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저한테 너무 힘든 거고 불가능합니다. 저한테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 조금 낮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kg로 낮추고 5kg로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안 뛰어본 사람한테 갑자기 5km 뛰라고 하면 말도 안 됩니다. 할 수 없어 그럴 겁니다. 할 수 없어. 근데 이거를 5km 일단 걸어본 사람은 똑같은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 말한 사람들 중에 5km를 뛰는 게 아니라 5km를 걸어본 사람은 100명이 안 된다고 했다면 5km를 일단 걸어보면은 어떻게 말을 할까요? 한 10명 정도는 해볼만 하겠는데 라고 말을 꺼내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거리를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그 중에 1km를 달리기로 완주시켜 보면은 그러면 이제 헐떡헐떡 되겠지만 그래서 1km 완주시킨 다음에 1.5, 2km까지 늘려보는 경험을 가진 사람은 5km는 그거에 그 다음에 1km는 그거에 5배, 2.5배지만 딱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볼만 한 데가 아까는 100명에서 걷기만 하면 10명으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뛰어본 사람은 그 경험치를 알기 때문에 20명, 30명은 뭐라고 하냐? 해볼만 한데? 라고 말할 겁니다. 왜 이 해볼 만한 데가 중요하냐?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리스크를 고려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 되고 싶은 분들 많잖아요. 부자가 되려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리스크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냐. 근데 애초에 그냥 돈 이런 거 떠나서 내가 그냥 그건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그냥 시도할 거는 아니고 그냥 생각에서만 고려하는 건데 이 해볼만 한데라는 거는 리스크를 그래도 떠안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아직은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단계고 상상 속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단계지만 그래도 내 스스로 가능성을 닫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해볼만 한데 할만 한데라는 거를 말을 써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걸 쓰려면 앞에 얘기랑 연동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 평소에 뭔가를 자꾸 시도를 해보면서 그걸 조금씩 늘려가 봐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독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저희가 로크미디에서 큐블리케이션을 했던 존 메이너드 케인즈 같은 책은 제가 저기 책장에 있길래 갖고 왔는데 이게 876페이지입니다. 들고만 있어도 무겁습니다.
들만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들고만 있어도 무겁습니다. 근데 이런 책을 한번 독파하고 나죠. 이런 책을 독파하고 나면 지금 옆에 있는 책이 올바르게 승리하라, 제가 이제 최근에 소개해드린 책인데, 이런 책은 여러분 애기 같아 보입니다. 그거 읽을만 하지. 읽을만 하지. 딱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00쪽짜리 책 읽어보면 또 어떻게 되죠? 600쪽짜리 책 읽어볼만 한데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내가 오늘 배웠으니까 나도 앞으로 할만한데 말을 써야겠다.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여러분이 평소에 쓸 수 없었던 이유는 역량이 그거에 뿌리기 때문입니다. 할만한데 말에 뿌리는 여러분의 역량, 능력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케인즈 책 같이 전기 제대로 된 거 하나 읽고 나면은 문해력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려운 책들이 있어요. 읽으면은 이게 무슨 왜 한글로 써져 있는데 내가 읽을 수가 없고 뭔가 읽은 것 같은데 머리에 남지 않지, 그런 어려운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도 예를 들면 자꾸 도전해 봐야 되는 게, 자꾸 읽어봐야 되는 게, 그 책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책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그렇게 시도하다 보면은 그거보다 난이도가 낮은 책들은 더 제대로 빨리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정신적인 부분들, 정서적인 부분들이 왜 어렵고 왜 이런 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너무 힘드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여러분 생각보다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쉬워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어려운 게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게 뭐 논리 능력, 문해력,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 평소에 훈련시킬 생각도 없고, 그다음에 그게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되는데 막상 읽어보면은 아무것도 안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할만한데, 읽어볼만 한데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다양한 책을 난이도 상관없이 그냥 꾸준하게 몇 년을 읽다 보니까 웬만한 책은 줘도, 진짜 토날 것 같은 책을 줘도 그래도 읽어볼만 한데 라고 저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빡독 같은 행사도 자꾸 무료지만 자꾸 개최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역량을 선물해드리고 경험치를 선물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책을 일단은 여러분이 읽어보라고 하면은 방해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방해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근데 뭐 군대도 그렇고 뭐 함께하는 행사들 보면은, 군대 여러분 이렇게 딱 혼자서 개인적으로 보면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신체 건강한 남자만 가서 웬만하면은 되게 대다수는 적응해서 문제 없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군대가 또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함께 하면은 생각보다 할만합니다. 독서도 혼자 하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뭐 핸드폰도 우리를 방해하고 전화도 올 거고, 그다음에 내가 딴 거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예를 들어 빡독 같은 현장을 만들어 놓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용히 책을 읽죠. 그 기운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 기운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래갖고 어떻죠? 그러니까 제가 빡독 행사를 여러 번 참여해보고 여러 번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해봤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책을 완독, 일독을 이제 옛날에 메인 빡독 행사는 한 대여섯 시간 읽으니까 꽤 길거든요. 그러니까 300쪽짜리 책은 난이도가 낮은 것들, 뭐 예를 들어 그냥 난이도가 낮은 뭐 그냥 에세이들, 그러니까 뭐 막 문해력이 요구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로 내 정서적 만족, 내 충족을 위해서 읽을 수 있는 책들은 그냥 5시간 만에 다 읽는 분들이, 그것도 인생에서 처음 경험해 본 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요즘에 뭘 느끼냐면, 몇 번 말씀드렸을 텐데, 제가 여러분들이랑 열심히 소통을 한지, 정말로 팟캐스트부터 시작해서 페이스북부터 해서 서점 투어 가서 힘들어 죽겠는데 막 서서, 막 힘들어 죽겠는데 막 서서 막 진짜 5시간 동안 여러분이랑 상담하고 이렇게 지낸 지가 5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5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저한테는 어떤 사연들이 오냐? 박사님이랑 어떤 인연을 맺은 지 2년이 됐습니다. 3년이 됐습니다. 5년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이제 성장 사연으로 오는데, 그런 사연들을 보면은 3년 지나고 보니까 인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게 여러분,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이 내일 새 사람 되고 싶고, 이틀 뒤에 바로 좋은 사람 되고 싶고, 3일 뒤에 바로 효과를 보고 싶겠지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이 뭐 대부분 20대가 넘은 분들이 저희랑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년이라는 시간, 30년이라는 시간, 40년이라는 시간이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하루아침에 되게 쉽게 바꿀 방법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몇 년,
의식적 노력을 통해서 바꾸는 건데, 여러분들이 환경 설정 잘 하고 올바른 거 읽고 올바른 거 시도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역량이 쌓이냐? 할만한데? 라고 한마디 할 수 있는 역량이 쌓입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어떤 거는 시도하고 어떤 건 또 실패도 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누적하면은 여러분이 바뀌게 됩니다. 이거를 제가 요즘에 다시 빡독을 열심히 하고 다시 빡독 X를 열심히 하고 빡독은 이제 대교에서 메인으로 하는 건데, 빡독 X는 테드 X처럼 인디펜던트 행사거든요. 여러분도 친구들이랑 빡독 X를 플랫폼을 통해서 한 다음에 개설한 다음에 여러분 친구들 모으려고 했는데, 만약에 그 지역에 그거 보고 누가 들어오면은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빡독 같은 거 해보면 또 경험이 쌓이면서 또 무슨 말 할 수 있겠죠? 관련 일을 할 때 이거 해볼 만한데, 나 경험치가 있는데 벌써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요번 주 토요일 날 부산에서 빡독 X는 이제 신박사 TV에 저희가 공지를 했는데 곧 마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에 저희가 이제 대관을 700석짜리를 하나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도 있고 좀 쾌적하게 읽어야 되니까 퐁당퐁당으로 앉으면 이제 350분 정도 모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또 빡독 X를 크게 할 겁니다. 350명이면은 대교 메인에서 할 때 100분, 120분 이렇게 모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메인에서 했던 것보다 큰 거고, 그때 이제 2시간 정도 다 같이 핸드폰 끄고 쫙 진짜 책 제대로 한번 읽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랑 우리랑 막 저희 직원분들이랑 질의응답도 하고, 그러면서 딱 분위기 한번 쫙 올리고, 또 악수하고 싶은 분들, 또 허그하고 싶고 안고 싶은 분들 또 안고 사진도 같이 찍고, 이러면 또 그때 동기 한번 확 충전되거든요. 그럼 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동기 한번 충전시켜 놓고 이 동기 가면 내일은 또 할 수 있거든요. 또 한 일주일 한 달은 가거든요. 그런 경험치로 동기 한번 충전시켰으니까 한 달 해볼 만한데, 이 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저는 운이 좋았어요. 저는 운이 좋은 게, 그러니까 너무 좋은 분들이 주변에 많았고 힘든 일도 운 때문에 잘 극복한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면밀하게 과거를 분석을 해보면은 진짜 운이 좋은 거는 수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은 확률이 지극히 낮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일들은 확률이 지극히 낮지가 않습니다. 운이 좋다고 하는 거는 막 0.00000000001%가 진짜 여러분 인생에서 실현이 된 거고, 근데 대부분의 여러분이 인생에서 여러분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들은 0.000000001% 아니고 뭐 0.1%, 1%, 뭐 2% 이런데, 이거를 할 만한 데를 못 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새로운 거를 아예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것 자체를, 왜냐면 독서만 해도 계속 새로운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유튜브만 보셔도 알고리즘 때문에 계속 똑같은 것만 보시고, 그냥 저는 계속 다양한 얘기 해드리려고 하고, 저희 스터디언에도 그렇고 머니맵에도 그렇고 정말 다양한 분들, 뷰수 신경 쓰지 않고 다양한 분들을 모시려고 하는 게, 어떤 분들은 그게 엄청난 인생 계기가 될 수 있고 인생 전환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할만한데? 해볼만한데? 이거는 확정 짓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가능성을 닫지 않는 거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습관적으로 이런 걸 모르니까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이 막 주식을 할 때 막 레버리징 신용을 막 끌어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할 만한 게 아닙니다. 레버리징 신용이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레버리징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언제도 집 살 때. 집은 여러분 다 대출 받아서 사는 겁니다. 집을 막 정말로 울트라 금수저 아닌 이상은 저도 대출 엄청 받아서 샀고요. 통째로 사는 경우는 없어요. 그 대신 뭐가 할 만해야 되죠? 이자랑 원금 상환이 할 만해야 되죠. 여기서 할 만한다고 여러분 정신 승리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그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소득도 있고, 이 직장의 안정도도 고려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에 뭐 잘렸을 때도, 아니면 이직을 했을 때도, 아니면 뭐 내가 다른 일을 뭐 사업을 했을 때도 그런 거 따져서 이제 신용을 따져봤을 때, 아니야 내 신용을 따져봤을 때 이 정도 대출은 감당할 만하다. 뭐 아내랑 아니면은 뭐 필요하면은 뭐 백업 플랜으로 누구한테 잠깐 부탁을 할 수도 있다. 부모님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해볼 만한데, 그럼 집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해볼 만한데 또 해볼 만하다 우기면 안 됩니다. 그것도 되게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이거 해볼 만한데? 이건 해볼 만한데? 이거 할 만한데? 자꾸 이런 말을 쓰시면서 여러분의 가능성이 현실이 되고, 그 현실이 누적이 돼서 여러분들이 종국적으로는 정말 원하시는 목표에 다 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